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짙게 꼈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오늘도 일교차 큰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0도에서 4도 사이로 출발해 한낮에 1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르락 내리락하는 기온차에 감기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은 특히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빗방울이 지나는 지역도 양이 0.1mm로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횡성, 영월, 평창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횡성군이 횡성 루지 체험장을 재개장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요금 30%를 할인해주는 봄맞이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춘천과 원주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최근 교육기관에서 관련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4월 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 드림스타트가 학생검진 미포함 학생들에 대한 종합검진을 추진합니다. 시 드림스타트는 최근 원주의료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6월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중 검진 대상 학년을 제외한 2, 3, 5, 6학년 아동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검진 항목은 기본 신체검사와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총 35개이며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시 드림스타트는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사업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월문화원이 오는 8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제58회 단종문화제 영월 홍보전을 엽니다. 홍보전에서는 민화와 서예, 문인화 등 작품 80여 점을 전시하는데요. 전시의 주제는 단종과 영월 동강의 사계절 풍경입니다. 전시작은 조선 6대 임금 단종과 충신들의 넋을 기리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단종문화제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영월 동강둔치에서 열립니다.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산불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강원도 의사회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천여만 원을 마련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전달했는데요. 이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주민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산업이 이제 배후 산업단지를 넘어서서 혁신 산업 거점지구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요. 예,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주시 학성동에 조성되는 반도체 교육원이 있습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얼마 전에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네. 강원도하고 원주시는 이 교육원을 통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 모두들 시민들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원주시를 반도체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제 교육원 건립이 그 공약이 좀 약화되고 결국 이 교육원 건립 하나로 그냥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 계획이 축소돼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깊습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교육원 건립도 성과라고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사실 반도체 산업
산업 분야에서 교육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력 양성의 영역인데요. 결국 잘못하면 반도체 산업 전체에서 그냥 원주시는 배후 기지의 하나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교육원이 건립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해도 교육을 마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가겠죠. 생산기지가 있는 곳으로 가겠죠. 결국 용인에 삼성반도체 단지가 크게 만들어지고 또 이천에 하이닉스 반도체 단지가 있는데 원주에서는 교육만 받고 일은 그곳에 가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원주에는 직접적인 생산기지가 없기 때문에 상시 고용 인원이 늘지 않습니다. 원주 경제에는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작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 반도체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은 정보 보안, 기업의 보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핵심 기술과 관련된 교육을 여기서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안이 보장되는 곳에서 교육을 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원 하나로 귀착될 경우에는 원주에는 아주 미미한 경제적 효과만이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고용 창출로 이어지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직접적인 생산기지나 연구기관이 원주에 없으면 상시 고용 인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원주시의 미래산업 설계가 좀 전반적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예, 저는 이제 혁신 산업의 거점지구로 나가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사실 도내 몇몇 언론에서 이 주제를 살짝 다루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 한 구석에 조그맣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그리 갖지 않았을 것이고 잘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혁신 산업의 육성을 하게 되면 특히 양질의 혁신 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또 이 혁신 산업을 기반으로 거점 모델이 되게 되면 지역 산업 전반이 활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혁신 산업 분야라고 하는 거는 전 산업 분야로 파급 효과가 아주 큽니다. 또 일자리에 제가 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떠나서 좀 모던하기도 하고 급여 수준도 아주 높은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예. 최근에 전국 각 시도가 혁신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거점 도시가 되고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남 광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겠다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도 AI 거점 도시로 지금 지정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점 도시가 되는 게 그만큼 의미가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AI와 디지털 전환, 바이오 등의 혁신 산업과 이제 일자리가 주로 이제 수도권 기반으로 불균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지금 혁신 산업의 성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또 치우치고 있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지방균형 발전이 앞으로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유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혁신 산업이 성장하려면 일종의 융합적인 연구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연구기관들이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요. 또 많은 자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필요한데 수도권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지방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겠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조건들을 지역이 갖추기가 쉽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자꾸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네. 근데 이제 해당 자료에 의하면 재미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어떤? 지방에도 일부 가능성이 높고 좀 느리긴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지역들을 몇 곳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주 횡성 지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에서는 아주 드물게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 곳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대체로 이 지역들은 지자체가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집중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곳들이고요. 또 우수한 지원기관 이런 기업들을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종의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기관들이 탁월한 역량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연구개발 인프라들이 잘 네트워킹이 돼서 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또 이제 무엇보다 여기서 지방에서 이 혁신 산업을 키우고 있는 혁신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곳들 중에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지방 이전 그 공공기관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부족한 인적 자원과 역량을 흡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훌륭하게 좀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건 결국 우리 원주에 살고 있으니까 또 원주 횡성 지역이 소개된 이유겠죠. 근데 원주의 경우, 원주 횡성의 경우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나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협력과 기여가 부족하다.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네. 혁신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들과의 협력과 이 기관들의 기여가 부족한데도 일정한 기반이 구축된 지역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까운 춘천이 네. 혁신도시 인프라 같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빠르게 혁신산업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춘천의 내용도 이제 잠시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네. 원주 횡성의 경우에는 이런 요인들이 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이 인접하다 보니까 인적 자원 연계가 상대적으로는 좀 용이할 수 그렇죠. 있겠죠. 과거에 만들어진 기업 도시에 의료 바이오 산업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여기에 이전하거나 창업을 했는데 일정 기간 이 기업들이 성장해 왔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조금씩 그 역량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이전한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면서 그런 의료 바이오 산업의 확산 옆에 연계 산업들이 조금 생겨나면서 원주 횡성 지역이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혁신도시 이전 기업들이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 얘기는 연계가 된다라면 보다 빠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미 공공기관들이 그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협력과 기여도만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낸다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춘천 말씀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좀 취약한데 어떤 상황인가요? 춘천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좀 재미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시가 아주 전략적인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 춘천시는 원주처럼 이제 혁신도시 같은 인프라는 없지만 수도권과의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인적 자원의 유치는 가능해졌죠. 여기에 춘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일 수 있는 물 자원이 풍부합니다. 주변에. 네. 어쨌든 단순한 연구 정도가 아니라 산업화를 하려고 하면 수자원의 인프라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 물자원이 풍부하죠. 네. 여기에 2개의 의과대학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연계하고 있어서 의료, 바이오, 디지털 분야 산업 기반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면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이를 위해서 어찌 보면 춘천은 데이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데이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저희 원주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네네. 원주는 기존의 기업 도시를 기반으로 구축된 인프라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이 인프라가 혁신도시 자원하고 좀 연계해서 이곳에 있는 기업들을 아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워내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이 점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우선 미래 산업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혁신 산업 분야를 선도하고 이 혁신 산업의 거점이 돼야 된다. 아마 이제 제 말씀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왜 이쪽 분야의 사업들을. 아까 디지털 AI 했지만 이 디지털 AI는 공공부문과 모든 기업들과 연계되기 때문에 네. 이 산업의 거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말해 뭐합니까? 이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많은 기업들이 주변에 그쵸. 모여들게 되겠고 네.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니까 네. 경제가 확 클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보통 경제를 키우려면 새로운 큰 기업 유치에 전심전력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아까 원주를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뿌리 내린 기업들이 잘 성장해 오면서 인프라를 갖췄거든요. 이 기업들을 더 잘 성장시켜서 탄탄하게. 소위 앵커 기업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주변의 다른 산업군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그냥 단순히 연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잠재력 또 가능성 전문성과 이 해당 기업들을 링크시키는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전방위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대학 내 연구 인프라들을 연결해서 네트워킹해서 융합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봐야 되는 것은 네. 국토연구원이 왜 원주와 횡성을 하나의 산업지구로 설정했는가입니다. 자, 원주시는 지적자산 인프라가 풍부합니다. 네. 주거도 잘 돼 있고 의료도 잘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물자원이 부족하죠. 그쵸. 횡성은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물자원이 풍부하고 큰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부동산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합해서 바라보게 되면 혁신산업 거점지구로 가는데 굉장히 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보자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는
원주시에 반도체 교육원이 생기고 저는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면은 반도체 산업의 후반기지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고 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어찌 보면 국토연구원조차도 원주 횡성지구는 혁신도시 거점지구로서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 가능성을 극대화해서 아예 수도권 외곽에서 최고의 혁신산업 거점 도시의 인프라를 가진 도시로 변화해 나간다라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원주 횡성이 협력한다라면 네. 그러면 아마 굉장히 큰 경제적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네.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원주와 횡성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해 보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네, 최혁진 연구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동절기 휴장 중이던 횡성 루지 체험장을 재개장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횡성 루지 체험장이 재개장하면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우선 횡성 루지 체험장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루지는 특별한 동력 장치 없이 특수 제작된 카트를 타고 경사로에서 중력만을 이용해 트랙을 달리는 사계절 썰매인데요. 네. 2020년 8월 12일에 문을 연 횡성 루지 체험장은 우천면 오원리에서 안흥면 전제 구간에 있는 옛 국도 42호선 폐도로의 총 길이 2.4km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장 길이의 루지 체험 시설입니다. 한 달 평균 이용객은 만여 명에 달하고요.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는 횡성 루지 체험장의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성수기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네. 보통 11월부터 2월까지 휴장을 하는데요. 올해는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한 사면 복구 공사로 개장 시기가 평소보다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분들을 위해 2025 시즌 오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할인 행사 소식을 듣고 루지 체험을 온 방문객의 소리 들어봤습니다. 애들이 저번에 타고 너무 재밌다고 해서 또 왔는데 이번에 재개장하면서 할인 행사도 하고 있어서 늦기 전에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저도 타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재밌어했어요.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내려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길이도 길어서 한 번 타고 아쉬움 없이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또 타고 싶다고 하는데 다음에 더 따뜻해지면 또 오려고요. 듣기만 해도 루지를 타보고 싶어지는데 얼마나 할인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올해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현장에서는 30%, 온라인에서는 35%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온라인에서 구입한 티켓은 4월 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예약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탑승 요금은 1회권의 경우 주중 12,000원, 주말 공휴일은 15,000원인데 할인해서 각각 7,800원, 9,75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루지 입장권을 구입하시면 현장에서 3,000원 상당의 횡성 관광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상품권으로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횡성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꼭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 문화관광과 도만조 과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횡성 루지는 2km 이상의 트랙을 자랑하며 자연 경사를 활용한 트랙 덕분에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속도감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급커브와 완만한 코스가 조화를 이루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재밌게 즐길 수 있으며 트랙을 내려오면서 주변의 울창한 숲과 탁 트인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작도 간단하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나이가 어려인 경우에도 보호자와 동반 탑승이 가능하니까 주말에 가족들과 방문하여 즐거운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횡성 루지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벤트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장 기간에 앞으로 다채로운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벤트 여부는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네, 횡성 루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네, 루지와 함께 따뜻하고 신나는 봄 만끽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육청과 일선학교 등 교육기관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을 강화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박광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년 전체 성적이 유출돼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내신 성적 총점과 이제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반편성 확인 자료가 학생들에게 공개가 된 거죠. 자, 문제는 이 학교에서 반평성 확인 자료로 학년 전체 성적이 유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인데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학교나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서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네, 이게 교육부에서 제출한 교육 관련 기관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에 교육기관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615만 5천 건으로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2배, 유출 규모로는 98배로 높아졌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위로 유출이 되고 있나요? 예, 이제 유출 경위별로 보면 이제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전체 유출 사고의 74.9%로 해당했고, 다만 이제 유출 규모 면에서는 전체의 1.8%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해킹이나 이제 악성 코드 감염 같은 그런 사이버 테러나 이런 정보 유출은 전체의 12.2%에 불과했지만 유출 규모 면에서는 이제 전체의 79.6%로 가장 유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참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유출 수가 가장 높다고 하는 게 안타까운데요. 자,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가져오는 파장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교원 그리고 학부모의 주민번호 같은 기본적인 개인 식별번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성적 아니면 누가 차상위 계층인지 이런 것까지 공개가 다 돼서 아이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이제 선생님과 학생 간의 그 내밀한 상담 기록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단순히 공개만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자료들이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에까지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선생님께 속 얘기도 시원하게 못하겠네요. 상담 기록이 유출될까 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기관은 엄연히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개인정보가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만약에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개인정보 유출 시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 규정해 놓고 그 처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이제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엄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의로 한 게 아니라 부주의, 실수로 한 경우에는 처벌이 좀 달라지나요? 이 과실법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충분히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민사적으로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이제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법행 처벌을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좀 각별히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해킹이나 악성 코드 때문에 유출이 되면 책임을 묻기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다 떠나서 무엇보다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예방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함께 당부사항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출 경위 통계를 보면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보주의가 가장 높아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 취급하시는 담당자가 더욱 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고 뭐 해킹 같은 경우에 유출 경위로 따지면 비율은 작지만 또 규모가 워낙 큰 만큼 개인정보 취급하는 기관에서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뭐 로그인 같은 걸 할 때 이제 뭐 이중 인증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PC방 같은 그런 개방 환경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금융거래 같은 중요한 거래는 하지 않는 그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중인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설정을 해놓으면 되는 거고 비밀번호 변경은 며칠 주기로 한다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이제 보통 이제 사이트에서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보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보는 것 같고 가끔씩 가다가 우리 법에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정보 주체에게 유출됐다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통지를 받으셨다고 하면 바로 뭐 관련된 비밀번호나 이런 거는 변경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안전하겠네요. 네. 예. 그럼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오면 오히려 뭐 이거 이상하다 이러고 무시했었는데 앞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비밀번호 변경을 해줘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광원 변호사였습니다. 4월 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